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21, 39입니다. 이 책을 출판한 미래의 창에서 책을 보내주셔서 읽게 됐고요. 매년 꾸준히 트렌드 코리아를 선보이고 있는 이 트렌드 코리아 팀에서 이 30대 여성의 트렌드를 분석한 책이에요. 차를 보시면 몸, 마음, 우정과 사랑, 결혼과 출산, 커리어, 투자와 소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각 파트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이 첫 번째 모험 파트에서는 추구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0, 30대 여성들의 추구미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나다운 미가 추구하는 이상향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도 제가 공감됐던 부분은 이 추구미의 확장, 탄탄한 근육질의 몸을 갖고 싶어요. 이 부분이 공감이 됐는데요. 건강한 몸을 아름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부분이었어요. 저 또한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을 흥미롭게 읽었고요. 두 번째 목차인 마음에서는 이렇게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고 성실한 이 세대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우울증 진료를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피로와 무기력에 빠진 상태인 토스트 아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이 30대들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다거나 명상이나 철학책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차인 이 우정과 사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 관심사에서 가장 먼 부분 같았는데 오히려 제일 흥미롭게 읽은 파트예요. 제 주변에 20대가 없다 보니까 요즘 20대의 우정과 사랑의 변화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좀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은 요즘 MZ식 소개팅이라고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개팅 첫 만남에서 서로의 인스타그램의 그 돋보기 탭을 눌러서 서로의 알고리즘을 공유하면서 관심사를 비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개 여부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고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궁금해서 제 돋보기 탭을 눌러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알고리즘이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그냥 추천해주는 것 정도로까지만 생각했는데 서로를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된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만날 친구를 바꾸는 인덱스 관계 부분도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 외에도 결혼을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는 사람들이나 또 결혼을 했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해 다루기도 하고요. 커리어에 대한 가치 변화와 소비보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20, 30대 여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30의 범위를 정하긴 했지만 20대와 30대는 또 비슷한 듯 다르잖아요. 그래서 30대인 제가 봤을 때 맞아 그렇지 하며 공감 갔던 부분도 있었고 또 20대의 부분에서는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제 미래의 창에서 이 21, 39 도서를 증정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 맨 앞에 가로하고 이벤트라고 적어주시고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시면 3분을 추첨해서 이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이제 밑에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십 팁. 30팁? 다른 데 빵집 갔다 올까? 여기야 빵집. 무슨 빵이 있나? 이거 쇼콜라. 말고 이거 먹어도 이거 맛있어.
먼저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데요. 다리는 거의 굽히지 않습니다. 가슴을 펴시고 허리를 편 채로 상체를 숙여주세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읽은 책은 폴 린치의 예언자의 노래입니다. 2023년 부커상 수상작이고요. 이 소설은 전체주의에 휩쓸린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일리시가 주인공이고요. 이 책 표지에도 보면 아일리시로 추정되는 한 여성과 아이들의 실루엣이 이렇게 한편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 소설은 내용이니만큼 읽는 내내 정말 섬뜩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생각해봐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소설임을 느꼈고요. 이 소설의 초반부에서 사람들은 이제 일상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믿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사라지지만 그래도 일상을 살아야 하니까 평소처럼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녀요. 이 소설에서 특히나 섬뜩했던 부분은 이렇게 서서히 삶을 잠식당하는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었어요.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제가 그 현실에 놓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단이 거의 나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특히 인물들이 대화할 때 따옴표와 줄바꿈 없이 쭉 서술이 돼요. 그래서 읽으면 더 답답한 느낌이 들고 이 소설 속 현실의 갑갑함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소설 후반부에서 인상적이었던 문장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예언자가 노래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과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의 종말이다. 세상은 어느 곳에서는 늘 끝나고 또 끝나지만 다른 곳에서는 끝나지 않는다. 세상의 종말은 늘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세상의 종말이 당신 나라에 찾아가고
당신 동네를 방문하고 당신 집의 문을 두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머나먼 경고, 짤막한 뉴스, 전설이 되어버린 사건들의 메아리일 뿐이다. 이쪽에 옹진이의 말을 읽어보니까 이 저자는 시리아 내전과 그로 인해 발생한 난민 문제, 공경에 처한 난민에 대한 서구 사회의 무관심을 보면서 이 책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먼 나라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참혹한 현실을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소설이었고요.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서 읽기가 그리 쉬운 책은 아니어서 이렇게 선뜻 추천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꼭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청해 작가의 오렌지와 빵칼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유치원 교사인 오영아는 친구와 연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잘 맞춰주고 잘 참는 인물입니다. 참고 절제하는 기간이 길어져서일까요? 어느 순간 오영아는 웃음을 잃게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계속 이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치료센터에 방문해서 4주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정서를 조절하는 뇌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오영아의 통제력은 사라지고 평소의 그녀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소설 초반부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주변과 잘 맞춰주는 주인공의 모습 중 일부분은 저와도 닮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다가 중반 이후에 뇌 시술을 받고 난 이후의 이야기부터는 읽는 내내 충격과 불편함을 느끼면서 읽었어요.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했고요. 도파민이 폭발한 주인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도파민이 폭발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책을 끝까지 손에 놓을 수가 없었고요. 통제가 선이고 자유가 악이라고 편하게 정의 내릴 수 없듯이 모든 사람들이 통제와 자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줄다리기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고민을 잘 표현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끝까지 책을 손에 놓기가 힘든 재미있는 소설을 읽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악인이 되지 않는 방식만 선택하는 건 마음 안에 용수철을 꾹 눌러두고 손을 떼지 않는 일과 같았다.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튀지 않게끔 스스로를 절제하는 일. 선량함을 고집하기 위해 지켜온 선택들이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순간 미래에 남는 건 원하지 않던 삶이라는 모순. 엄마 왜